그런 거를 많이 하셨잖아요. 예. 좀 자잘한 거 많이 했죠. 그 사이즈가 다르죠. 그렇죠. 예, 네. 중앙정부 운영은 성남시하고는 볼륨이 다르잖아요. 비슷합니다. 근데 결과는 예를 들어 성남에 그 골목 상권들이 다 망해가고 있었거든요. 보증금도 없고 뭐 권리금도 사라지고 뭐 시장에 뭐 예를 들어 금호시장 3분의 1이 막 비고 있었는데 사실 큰 돈은 안 들이고요. 그 재래시장들이 성남은 거의 다 살아났어요. 큰 돈 안 들이고. 예를 들면 지출을 조금 늘리는 정도 하고 교육하고 사람들의 심리를 개선하는 걸로 그 작은 동네에서 그렇게 하면서 정부는 성남시 빚도 다 갚고 하면서 그걸 했잖아요. 빚도 예. 갚고 그건 재정이 좋아져서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지출이 그 동네에서 좀 회전이 좀 되니까 작은 돈으로 성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경제에 그러면 엄청나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매우 단순하게 보면요. 돈이 1억이 있는데 누가 그냥 움켜쥐고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근데 돈이 예를 들면 100만 원이 있는데 그게 동네에 막 돌아요. 그 100바퀴 돌면 100만 원이 1억이잖아요. 그게 경제거든요. 순환이죠, 경제는. 순환이죠. 근데 이 역할을 정부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손을 떼가지고 이 순환 자체가 막혀 있어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예를 들면 국내의 내수 문제 어느 정도 개선의 여지가 있고요. 또 기업들이 국제 경쟁을 할 때 지금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거든요. 정부가 지원을 해야죠. 받쳐줘야죠. 길도 열어주고. 그래서 이 외교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몇 개 나라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정부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냐. 제가 그 얘기도 했는데 대통령이 탄핵이 되니까요. 대북비라 대남 오물풍선이 사라졌어요. 아, 그거는 미국에서 오는 돈이 끊어져서 그렇다는 얘기도 아니 있더라고요. 뭐 그것도 있겠지만 다른 방법도 있죠. 꼭 미국에 돈 없다고 돈 안 온다고 못 하겠어요. 어쨌든 이 지휘탑이 사라지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그 악순환이 사라졌죠. 그 장기적인 경제 정책으로 가기 전에요. 네. 지금 선생님 보시기에는 그 한중 관계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지 않나요? 이게 무역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지난 몇 년간 미쳐왔다고 저는 보는데. 도대체가 지금 우리가 한국이 중국과 척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협중이라고 하는 이거는 완전히 고의적으로 지배층에서 하여튼 그 지난 2, 3년 동안 만들어온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것이 사실은 미국이 그 협중 그런 이 중국을 억압하는 그런 정책을 쓰면서 우리나라의 뉴라이트라는 사람들이 괜히 그냥 중국을 그렇게 대적시한 거예요.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 중국이란 마켓이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렇고 중국은 얼마든지 우리가 외교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 충분히 동반자적으로 갈 수가 있고 그리고 네. 세계 정세가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저렇게 관세 저렇게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한중일 경제 이 공동 대처라고 해요. 그것이 유럽연합보다 더 커진다고. 더 크니까 우리가 지금 반일이다 뭐 친일 뭐 이런 그 지저분한 걸 떠나서 일본하고도 우리가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네. 중국을 우리 품 안에 안고 그러면서 대등하게 외교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은 미국도 그렇게 함부로 전 세계가 우리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지원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시적인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지 네. 기업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 김우중 그 회장하고 여러 번 세계 여행을 좀 했잖아요. 네. 그거 글도 쓰시고 그러셨어요. 네, 네. 재밌었습니다. 그때도 얘기가 그 경제라는 거는 그냥 하여튼 물리고 서큘레이션이다. 그걸 네. 돌리려면 이 나같이 노동자처럼 부지런히 댕기면서 만나고 그냥 하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우리 이쪽 동아시아의 경제 블록을 만들어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그 당시 김일성도 그때는 살아있을 때니까
김일성도 가서 만나고 일본 수상도 만나고 중국에 계속 노력을 했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지금? 특히 한중 관계, 한일 관계 이런 거요. 매우 어렵죠. 네. 사실은 이제 과거하고 달리 최근에는 진영 대결이 너무 커졌습니다. 근데 하나 우리가 참고할 거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공세 작전, 대결 작전을 펴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하고 있죠. 네. 그럼 그게 다냐? 사실은 우리가 안 보이는 데에서 협력을 해요. 필요한 부분은 또 협력을 한다고. 협력, 경쟁, 대결이 사실은 일상적으로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보이는 건 대결 국면만 보이죠. 그것만 하라고 그러죠 우리 보고. 또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런 거 한국시켜가지고 하고. 네. 그러나 어쨌든 대결 국면이 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깨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실제로는 어려워요. 네, 우리의 상황이. 그래서 한미 간 협력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토대 비슷해요. 이게 부인할 수 없어요. 또 아까 말한 일본 관계도 저는 제가 사실은 매우 일본의 행태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긴 한데 거시적으로 봤을 때 협력해야 되는 건 맞아요. 서로 손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분리된 걸 좀 하자. 과거사 문제, 또 뭐 독도 문제 이런 것들, 그 싸우는 거 싸우고.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나 예를 들면 문화 사회적 측면은 뭐 그것까지 그럴 필요 없잖아요. 원래 전쟁을 하면서도 오른손으로는 주먹질하면서 왼손은 잡는 거 아니에요. 세상 일이라고 하면 그렇죠. 그것도 실용주의. 그것도 실용주의죠. 실용주의.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왜 뭐 쓸데없이 모든 걸 싸우는 데다 투여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촉질 필요 없죠. 그런데 중국이나 러시아 관계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다 버릴 수는 없죠.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버리려고 해도 안 버려져요. 아직 붙어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인 연관성이 너무 크고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운명이에요, 운명.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을 존중하고 한미 협력 관계를 제대로 구축하면서도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는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상황은 많은 전문가들 얘기로는 미국이 소련이 강대할 때는 네. 강대한 국가로 존속하고 있을 때는 소련을 이제 지정학적 라이벌로 네. 규정을 하고 소련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중국을 활용을 했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근데 미중 관계가 그때부터 이제 닉슨 급속도로 때부터 시작해서 좋아졌죠. 급속도로 좋아져서 쭉 잘 오다가 중국 경제가 굉장히 발전을 하고 그리고 소련은 해체되고 그러면서 중국 GDP 규모가 총액이 미국의 약 70%에 다가서고 이렇게 되면서 미국이 중국을 새로운 지정학적 라이벌로 지목했다는 거예요. 한 10여 년 전부터. 그게 오바마 때부터인데 트럼프 1기 때부터 본격화됐다는 거예요. 바이든도 그걸 이어갔고 지금 트럼프 2기 와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국을 지정학적 라이벌로 규정을 하고 이것을 봉쇄하는 노선을 쓰면서 아시아 태평양 쪽을 그 봉쇄선으로 조직하고 그러면서 한일 관계를 붙이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눈에 안 보이는 작업들을 하고 그거에 호응하면서 윤석열 정권이 우리 내부에서는 협중 정서를 조장하고 그리고 이제 외교 노선에서는 반중 노선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서 한중 무역 관계가 파탄 상태로 들어가면서 우리 경제에 외부 충격이 왔다. 이런 분석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압력은 계속될 텐데 그러면 이재명 의원께서 국정 운영을 맡게 된다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런 지정학적인 대결 이거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의 국익을 지켜가느냐. 그렇죠. 일단 되게 어려운 과제가 될 것 같은데. 근데 대개 이건 답이 있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보신 것처럼 일단 중국하고 우리의 이 관계 문제는 사실 중국의 책임도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 중국하고 우리 관계가 정말 좋을 때가 있었어요. 이 한반도에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정말 거의 밀월처럼 느껴지는 한 20년 전쯤 중국이 한국을 볼 때 새로운 모범이야.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 한국의 문화가 중국을 거의 그렇죠. 지배라고 하는 정도로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그 시기였었는데 지금은 매우 적대적으로 변했죠. 근데 그 계기 중에 하나가 사실은 중국에 안 보이는 경제 제재였어요.
국민들이 이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하나의 큰 요인이 됐죠.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에 좀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없고, 어쨌든 이게 지금의 그 한중 그 갈등의 한 큰 원인이 된 거기도 해요.